하리는 저녁 자습을 마치고 학교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해졌고 가로등 불빛 사이로 잔잔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죠.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작은 접이식 우산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된 우산살 일부가 약간 휘어져 있었지만 비를 막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편의점 들어가기 전에 빵이라도 하나 사야겠다 하고 혼잣말하듯 입술이 작게 움직였어요. 분식집에서 풍겨오는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에 잔잔하게 퍼져 있었고 하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춰 따뜻한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갑 속 현금 사정을 떠올리자 다시 똑바로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 등굣길과 하굣길마다 스스로 다짐하듯 마음속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지금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견디는 시간. 작은 슈퍼가 보이는 길을 따라 걷던 중 골목 한가운데에서 한 노인이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듯 앉아 있었어요. 양손엔 지갑과 명함 지갑이 흩어져 있었고 비에 젖은 서류 봉투도 바닥에 쓸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한 걸음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몇몇 사람은 노인을 힐끔 보기만 하고 고개를 돌려 지나치고 있었죠. 하리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우산을 반쯤 접은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하린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미안하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린은 바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병원까지 모셔드릴게요. 그녀는 노인의 몸을 부축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산 아래 2사람의 어깨가 좁게 겹쳤죠. 젖은 서류 봉투는 하린의 손에 들려 있었고 노인의 뒷덜미는 살짝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근처 도로로 나가 택시를 세우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신발 끝은 이미 물에 젖어 있었죠. 마침내 택시 한 대가 멈추자 하리는 노인을 먼저 태우고 스스로도 조용히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응급실로 부탁드려요. 탑승하자마자 하린이 침착하게 말했죠. 병원에 도착한 뒤 기본 진료비를 결제할 때 하린의 손목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단단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미안함과 감사함을 섞어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보답해야. 괜찮아요. 그냥 좋은 밤 보내세요. 하리는 그 말만 남기고 빠르게 인사를 끝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빗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우산을 다시 펼쳤지만 어깨의 반은 이미 젖어 있었죠. 그녀는 길 위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작고 확실한 마음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하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닥에는 물기가 남아 있었고 교문 앞에는 학생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단순한 소란이라 생각하고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기운이 달랐습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윤이 난 검은 롤스로이스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죠. 차의 검은 유리창은 속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고 주변 학생들의 시선은 온통 그 차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가방 끈을 고쳐 쥐고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나 교문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어요. 야, 저거 진짜 롤스로이스 맞지? 누구 온 거야? 또 다른 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연예인? 아니면 재벌 집안?
이런 거 진짜 처음 본다. 하리는 그 말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뒷덜미가 간지러워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제 본 노인이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었어요. 정갈한 코트와 은색 지팡이, 단단한 발걸음. 병원에서는 누워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노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로 보이는 인물이 따라 나왔죠. 비서는 주변을 천천히 살핀 뒤 말했습니다. 할인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정적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할인? 우리 학교 할인? 그 조용하네? 할인은 숨을 한번 삼킨 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건조한 햇빛 아래에서 할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노인은 그녀를 보자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다시 만나 기쁘네. 어제 덕분에 큰 위기를 피했네. 할인은 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다행이에요. 전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은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손에 작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는 익숙하지 않은 로고와 함께 크고 정제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 명함과 할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는 놀람과 어색함이 섞인 붉은 기운이 올랐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덧붙였죠.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연락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많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노인은 다시 차에 올랐고 롤스로이스는 소리 없이 천천히 움직여 교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학생들의 시선은 어디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할인은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용하게 지나가길 바랐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인가 봐.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알 수 없는 파동이 천천히 퍼져가고 있었어요. 교실 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자리에 앉는 순간 주변의 소음은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직 닦지 못한 비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명함이 부드럽게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이 느껴졌고 그 작은 카드가 몸 전체의 무게 중심을 바꾸는 듯 했죠. 할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도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커져버린 거지? 점심시간 옥상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태양은 구름 사이로 은은하게 비쳐 난간에 비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손바닥에 명함을 올려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고급 종이의 질감, 반듯하게 각 잡힌 활자, 낯선 회사의 로고. 그건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세계와 전혀 다른 문으로 이어지는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너였구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할인은 몸을 조금 움찔거리며 돌아보았습니다. 민서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정교 단통 난리 났어. 다들 본 거야. 그 차, 그 사람, 그리고 너. 민서의 눈은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반짝였지만 단정하거나 가벼운 감정만은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냥 어제 길에서 쓰러지셨었어. 병원으로 모셔다 드린 게 전부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낯선 표정을 지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겠지? 응, 전혀. 할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스쳤습니다. 교복 치마 끝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움직임과 함께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떨려 나갔어요.
하리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다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연락할 거야?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죠.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난간 아래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저 아래에서 뛰는 아이들은 서로의 하루만 알고 살아가는 작은 세계 속에 있었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세계 밖에서 불러내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어울릴 수 없는 문이었을까? 종이 울렸고 하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잔잔하지만 묘하게 뜨겁게 뛰고 있었죠. 이제 선택은 언젠가 반드시 해야 할 문제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교문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가방을 메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하지만 교문을 막 지나려던 순간 검은 위치가 익숙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롤스로이스였습니다. 앞좌석에서 내린 비서가 문을 열었고 이번에는 어제의 노인이 아닌 또래로 보이는 한 학생이 내렸습니다. 단정한 제복 자켓 위에 금색 배지, 광택 있는 구두, 정리된 앞머리. 모든 것이 깔끔하고 조용하게 정돈된 인상이었죠. 그는 하린을 정확히 바라보고 다가왔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속삭임이 곧장 퍼져나갔어요. 저 사람 누구야? 연예인 아냐? 하린이랑 아는 사이야? 소녀는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온 뒤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린 학생 맞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대답을 주저하는 하린의 표정을 읽은 듯 소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서지우입니다. 어제 회장님을 모셨던 손자예요. 하린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요. 네, 들었어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덕분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말한 음절마다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하린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보였을 뿐이에요. 지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을빛이 교정 위에 옅게 번지고 나뭇잎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도 고마움은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순간 옆에서 몇몇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헐, 저둘 분위기 뭐야? 하린, 갑자기 다른 세계 사람 됐네. 하린은 속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그 속엔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게 기대가 섞여 있었죠. 지우는 한 걸음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잠깐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래는 안 걸립니다. 하린은 대답하기 전 자신의 손등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작은 긴장이 손끝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아요. 잠깐이라면. 그 말에 지우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말없이 따뜻한 미소였죠. 둘은 교문을 나란히 걸어나갔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하린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까? 아니면 시험일까? 그 답은 아직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죠. 작은 카페의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원두향이 두 사람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부드러운 오후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대화는 조용한 웅얼거림 정도로만 배경을 채웠습니다. 지우는 하린에게 먼저 자리를 권했어요. 여기 앉는 게 편하실 거예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과하게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죠. 하린은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마음속 긴장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커피가 놓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사라지듯 할인의 감정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고 있었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이 기사화될 뻔했어요. 하지만 막았어요. 할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그게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 한마디에 담긴 배려가 가볍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준 감동만큼 새로운 두려움도 함께 스며들었죠. 할인은 손가락으로 종이컵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주목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고 학교 끝나면 알바하고 집에 가서 잠드는 사람인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억지로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장학 지원서예요. 부담이나 약속은 없어요. 단지 할아버지가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셔서. 할인은 그 종이를 보지 않고 대신 지우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거래나 시혜의 표정이 아니라 그냥 진심을 옮겨 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할인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받지 않을게요. 지우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한 듯 가만히 기다렸죠. 할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어제 한 일은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도운 거였어요. 그 이상으로 만들어지고 싶진 않아요. 지우의 시선이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다시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요. 그는 한 장의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저랑 함께 봉사 프로젝트를 해줘요. 대가도 빚도 계산도 없어요. 그냥 서로 시간을 쓰는 일. 할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느리게 울렸어요. 그 시간 동안 할인의 마음속 저울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명확하게 말했다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지우의 작은 미소가 테이블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낮아진 순간이었어요. 봉사 프로젝트 공지가 나간 날,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학생들은 각자들은 이야기를 짜맞추며 소문을 키우고 있었죠. 서지우가 어떤 애랑 봉사한다고? 그거 그 편의점 알바한다는 애라며? 아니 진짜 뭐야 그 스토리. 드라마냐?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교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속삭임은 마치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계속 그녀의 뒤를 따라붙고 있었어요. 가방끈을 어깨에 더 꽉 걸자 손가락 관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할 일만 하자. 그 문장을 가슴 안에서 되뇌는 게 오늘 하루의 시작 같은 일이었죠. 지우는 학생회실에서 준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익숙하고 단정했으며 불필요한 과장은 없었어요.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요. 오늘은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요.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말고 버스로 가요. 아이들에게 우리 모습이 갑자기 낯설지 않게요. 지우는 바로 수긍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함께 교문 밖을 걸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동안 가을 바람이 교복 소매를 가볍게 지나갔어요. 그 순간만큼은 주변의 시선이 모두 사라진 듯 오직 바람과 발걸음만이 남아있는 듯 했죠. 버스가 도착하고 앞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공을 던지다 실수로 물컵을 넘어뜨렸고 바닥에 물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천천히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따뜻했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부유함도 지위도 사람 앞에서 무릎을 굽히는 자세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하린의 가슴 안에서 천천히 뭔가가 풀려내렸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돌아오는 길,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도로를 길게 물들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두 사람은 나란히 횡단보도를 건넜죠.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겹쳐지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한 줄로 뻗어갔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하리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도요. 그 한마디로도 충분했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공감이 서로의 보폭에 맞춰진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우의 선택은 곧바로 지우의 집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저택의 응접실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죠. 회장의 측근들과 비서진은 지우의 앞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우군, 학생과의 교류는 이미 언론이 눈을 뜬 상태입니다.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들의 말이 이미 예상했던 것들이란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해라면 바르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했고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나 비서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일반 학생입니다. 감당해야 할 무게가 다릅니다. 본인뿐 아니라 그 학생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할인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상처받을 존재로 단정하는 말이 마치 하나의 낙인처럼 느껴졌죠. 지우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킬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방 전체의 공기를 바꾸었어요. 한편 하리는 작은 방에서 이어폰을 낀 채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손끝은 명암과 수첩 사이에서 천천히 맴돌았죠. 나는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걸까? 그를 만나게 된 게 정말 좋은 일일까? 창밖에서는 바람이 천을 흔들어 작은 바스락거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리는 손바닥을 가슴 위에 조용히 얹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따뜻함이 동시에 뛰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 진동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오늘 괜찮았어요. 천천히 가요. 서로 지칠 필요 없어요. 하린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문장은 가볍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 그녀의 속도를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리는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지켜볼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차가울 수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속도만큼은 둘 사이에서 아주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계절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학교 교정의 나무들은 연한 초록을 머금기 시작했고 바람은 차갑기보다는 선선하게 볼을 스쳤어요. 하리는 운동장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눈을 감으면 마음속의 파도도 잠잠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여전히 어디선가 시선은 존재했고 속삭임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전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선들이 더 이상 그녀의 걸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 하리는 스스로 그 사실을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죠. 지우가 벤치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리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방금 왔어. 둘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크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말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란히 있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죠. 둘은 교정 끝 벚꽃이 듬성듬성 피기 시작한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도 호흡도 묘하게 잘 맞아 있었죠. 가끔 빨라졌다가 가끔 느려졌다가 하지만 결국 같은 속도로 돌아오는 그런 보폭? 지우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성급하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걷는 거면 돼요. 하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응, 나도 그래.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미소도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스스로에게도 그에게도 거짓없는 웃음이었죠. 바람이 불어와 벚꽃 한두 송이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리는 문득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엔 움켜쥔 손, 조심하는 손, 버티는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펼친 손, 언제든 건네도 괜찮을 손이 되어 있었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손등 가까이 손을 가져왔습니다.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닿을 듯 말 듯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리는 가볍게 손을 옮겨 그의 손등에 손가락을 포개었습니다. 작은 다음이었지만 그 순간은 단단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죠. 말보다 더 깊고 더 조용한 믿음이 이미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다. 봄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사랑은 오히려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처럼